클릭 초대석. 을미년 1월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새 출발과 함께 지역의 정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틀 동안 여야의 부산시당 위원장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에 선출된 김영춘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제1야당으로서 부산에서 어떻게 활동해 갈지, 또 김영춘 위원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 선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축하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야당 부산시당 책임자라는 게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보다는 네. 가시관을 쓰고 길을 나서는 그런 기분입니다. 예,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조금 더 여쭤보자면 위원장에 선출되셨는데 기분은 어떠신지요? 예, 그동안 부산의 야당이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 독점의 부산 정치에서 제1야당의 역할이 참 중대하다. 네. 그런 자각을 가지고 부산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지역을 위해 힘써주실 텐데 당의 혁신을 꾀하겠다 이런 남다른 포부를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또 한 말씀 더 해주실까요? 예, 야당이 단지 여당에 대한 감시자로서 반대만 하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실력으로서 지민들에게 다가가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려 그러면 네네. 지금까지의 야당 모습보다는 좀 더 쇄신되고 예. 변모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시당 위원장을 맡게 된 계제에 부산시당을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좀 혁신해 보겠다. 네. 그런 약속을 하고 취임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네네. 하나하나 풀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의 혁신을 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실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당의 혁신과 단결은 분리할 수 없는 손으로 치면은 손바닥과 손등의 네. 관계 같은 그런 왼손과 오른손 같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혁신이 되지 않으면 단결도 힘들고요. 예. 또 단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혁신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루어내야 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결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에서 야당을 이끌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일을 계속 헤쳐나가는 그 동력이 뭔지도 궁금한데요. 사명감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고향 부산에 돌아와서 정치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주민 위에 시민 위에 군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감시자가 필요하고 견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게 바로 야당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힘든 야당의 길이지만 또 부산을 발전시키고 또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야당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네. 저희들 나름대로 그 역할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람도 있습니다. 예. 기대해 힘든 만큼 보겠습니다. 기쁜 그런 보람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시민들과 가까이 또 밀착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야당이 대면해 주는 역할. 그래서 시민들이 지지를 얻는 게 첫 번째 저희들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시당의 시민들의 애로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대신 심부름하는 그런 일종의 심부름 센터를 하나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네네. 가칭 시민입법 청원센터. 그래서 네. 우리 시민들이 생활 속에 또 경제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이건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을 지방의 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예.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심부름할 생각입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축적이 되면 예. 시민들과 관계도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죠. 시민입법 청원센터 그 이름도 멋지고요. 자, 최근에 이 보건소 방문 간호사들이 집단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기도 한데요. 김 위원장님께서 직접 이곳을 찾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취임 이후에 첫 민생 현장 간담회였는데 체감한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이 방문 간호사분들 200명 정도가 한꺼번에 해고를 당하셨어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좀 정규직으로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예. 현실은
대통령 공약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또 다른 시도에서 보기 힘든 부산 시내 16개의 구군 중에서 14개 구가 일종의 담화벌에서 방문 간호사들 집단 해고를 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 부산의 일방 통행식 정치, 새누리당 독점의 정치가 가져오는 폐단이다. 예.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방문 간호사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시민들, 그렇죠.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영세민들이 병원에 가기도 힘든 그런 분들, 거동 불편한 분들을 네. 직접 방문을 해서 건강을 돌봐드리고 또 뭐 약을 타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을 해고를 해버리면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해고당한 간호사 본인들도 힘드시지만 예, 서비스를 예. 받던 분들도 대책 없이 돼버리는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예. 우리 구청들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쉽게 저질러 버리는지 참 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현장으로 가봤는데요. 네네. 이 문제는 구청장 또 구의회가 조금만 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으면 금방 답이 찾아지는 문제입니다. 예. 연제구나 기장구는 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예. 다른 14개 구가 해결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저희도 뭐 뉴스로 많이 전해드렸는데 답답했고요. 또 최근에 수영구청이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의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승인된다면 난개발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님 어떤 입장이신지요? 부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물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 해변 풍경들인데 예. 이미 해운대를 망치고 있죠.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네. 70층짜리 아파트들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네. 백사장변에 이제 100층짜리 관광 리조트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광안리마저도 그런 해운대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좋은 개발이고 발전의 모습인가? 저는 우리 뜻 있는 시민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적인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과거 한 10여 년 전의 광안리가 굉장히 쇠락 위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오히려 도로 폭을 좁히고 걷기 좋은 거리를 네. 만들고 그러면서 이 백사장변의 건물들에 예쁜 카페들, 찻집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광안리가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광안리가 지향해야 할 앞으로 발전의 청사진일 텐데 네네. 광안리마저도 이제 해운대나 센터 뭐 흉내를 내면서 거기다가 지금 50층짜리 이상의 고층 빌딩 숲을 만들어버리면 네. 과연 어떤 부산 시민들이 또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광안리를 찾게 되겠냐 네.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일부 상인들은 그걸 또 찬성하고 계십니다만 네. 광안리가 그런 식의 고층 개발이 되면은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세 상인들이 거기서 장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럴 텐데 왜 찬성하시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네. 자, 또 부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고리 원전 1호기 문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뭐 재연장 움직임도 있고요. 뭐 이 때문에 많은 시도민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폐쇄 입장, 뭐 재연장 입장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전 시장 선거 나왔을 때부터도 뭐 단호하게 고리 1호기 폐쇄해야 된다는 입장을 주장했었고요. 예.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계속 이걸 연장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고리 원전부터 신고리 원전까지 약 10개의 원전을 지금 안고 살고 있는데요.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 합해서 약 350만 명이 고리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점에 살고 네. 있습니다. 네. 만약 작은 사고라도 하나 터지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그렇죠. 처해지게 되는 예. 아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전 전부를 다 폐쇄시키자는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수명이 이미 초과해서 연장 가동하고 있는 40년 된 고리 1호기만큼은 이번에 또 재연장하지 말고 예. 무조건 폐쇄하자는 게 부산 시민들이 합의된 네.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규정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원전이 기왕 있는 지역에 또 새로 계속 추가로 원전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고리 5, 6호기도 건설 허가 단계에 와 있는데 네. 이런 새로운 원전 신규 건설도 저희들이 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런 노력들을 부산 시민들 대부분의 합의와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부산시장의 일이고 예. 또 시장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야당도 초당적 입장에서 요구하고 같이 당연하죠. 협력하고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에 여론을 아주 뜨겁게 달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어제 일단 서병수 부산시장과 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만나서 사건이 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 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가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합니다만은 그 지원하는 예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그렇죠. 혜택을 부산에 주고 있는 그런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엄청난 파급효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관광객이 그로 인해서 많이 부산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네. 직접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경제 연관 효과도 큽니다. 네네. 이런 일들을
도외시하고서 부산 영화제가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초대 그 영화제 만들 때의 시장이 문정수 시장이었는데 예. 문정수 시장부터 해서 부산시와 행정당국이 영화제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네, 자발적으로 잘 커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이제 와서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영화 상영작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네. 또 집행 간부들에 대해서 인사 개입을 한다는 것은 영화제를 죽이는 처사입니다. 네네. 부산을 살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째는 그렇네요. 그런 미련한 짓이 아닌가 예. 싶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 서병수 시장과 직접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저는 이제 시당위원장 취임을 하고 신임 인사를 하러 갔죠. 예. 그래서 야당으로서 비판하고 감시할 건 감시하겠지만 또 협조하고 같이 협력할 건 협조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러 갔었는데 사실은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서 시장님이 제가 서울시 국회의원 할 때에도 가깝게 지내고 그렇죠. 했던 분인데 네네. 시장이 되시고 나서 좀 많이 달라지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마치 기업체의 CEO처럼 그런 사업주의 마인드 비슷하게 시민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기 실망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착각을 했겠거니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여지를 가지고 바라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서병수 시장과의 호흡 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맞춰 나갈 계획이신지요? 소통은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시장님과 다른 이야기라도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하고 또 야당의 생각과 다른 시장의 말씀도 청에 듣기를 그럴 거고요. 그러나 야당 책임자로서 시장이나 여당과 호흡과 발걸음을 맞춘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철저히 비판하고 감시자로서 견제할 건 견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야당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예. 자, 또 요즘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반대급부로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기 마련인데 실제로 야당의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부산에서도 그렇지만 크게 보면은 중앙당, 새정치민주연합 전체 중앙당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과연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잘 하고 있는가, 또 대한정당으로서 또 정책정당으로서 일관된 그런 자세로 노력하고 있는가, 네. 이런 지점에 대한 그런 평가가 많으신데요. 저는 이제 이번 2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당 대표가 선출이 되고 네네.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런 시민들의 지적을 충실히 잘 받아들여서 우리 당을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단지 무슨 여당의 실수나 지지도 하락에 대한 반사급부를 네. 그런 야당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시민들이 사랑과 지지를 받는 그런 야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한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부산이 발전하고 잘 되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쇠락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도 줄고 있고 예.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도시죠. 그래서 이런 부산의 새로운 기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부산을 이끌어왔던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우리 야당의 역할도 또 한편 중요하다. 그런 사명감으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거 제시하면서 또 시민들의 들끓는 분노의 목소리도 충실히 대변하면서 저희들 역할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당 또 굉장히 건전하게 비판해 주시고 자생적 힘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이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